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 또 찬란한 토크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찬란한 토크 시간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전에 CES 2025가 마무리되고 나서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망을 20년, 30년 이렇게 좀 먼 미래로 제시를 하면서 정말 아톰뿐만이 아니라 아이온큐 등의 급락이 나오면서 제가 오히려 지금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눌림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측면으로 아톤을 차후에 제가 찬란한 토크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슈가 하나 좀 더 나와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젠슨왕 이어서 저커버그 역시, 마크 저커버그 역시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10년 뒤에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죠. 마크 저커버그는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 플랫폼스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말 그대로 IT 재벌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지난주에 젠슨왕이 20년 뒤 상용화 발언으로 이런 아이온큐의 3배수 ETP라던가 이런 거를 상장 폐지까지 몰고 갔을 정도로 이런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 대한 쇼크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후에 마크 저커버그 역시도 10년 후로 전망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젠슨왕 역시도 일단은 30년 뒤가 안정기라고 보고 있지만 20년 뒤 상용화 발언, 20년 뒤 정도면 적당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 20년을 내다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기술에 대한 이런 개발이라던가 이런 AI 학습으로 인해서 10년 뒤, 20년 뒤라고 하더라도 당장 2년 뒤, 3년 뒤에 개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포인트들이 예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시행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20년 뒤 상용화 발언 측면이라서 말이죠. 만약에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양자 컴퓨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엔비디아의 GPU가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GPU가 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말 한마디 영향력이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는 엔비디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일단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20년 뒤 상용화 발언 말 그대로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한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요 발언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역시 이런 여론을 어느 정도 저는 인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업도 정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여론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를 10년 이후로 전망했다. 처음에 젠슨 왕이 30년 뒤가 뭐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년 정도면은 그래 적당한 대답이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에는 10년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제니슨 왕보다 50%를 당겨 발언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30년까지로 고려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마크 저커버그는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10년 단위로 갭이 차이가 날 만큼 기술 개발이 어떻게 좀 강하게 이루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지금 실적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결국에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고 지금 베팅을 들어가는 부분이죠. 만약 예컨대 한 10년 전 엔비디아, 뭐 1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당시 자체에도 성장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충분히 이게 활용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베팅하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이나 이런 젠슨왕의 발언은 충분히 그 가능성 측면에서 저는 입증을 오히려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번에도 또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넘어와서 주가를 결국에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겁니다. 일단은 미국의 시장이 어쨌든 요거를 좀 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가 결국에 한국의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견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위치는 어떠한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ETF 시리즈 양자 컴퓨터 ETF QTUM이라고 있는데 여기 종목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구성에 있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요 두 개가 결국에 핵심으로 많이 떠올랐거든요. 지금 아이온큐 보시면 데이마켓상에 한 3% 정도 지금 갭이 뜨고 있는 자리죠. 지금 보면은 중기 이평선을 타고서 아직 자리가 유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 구간까지도 구간 괴리를 좀 내려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부터 좀 낙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면 한국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완전 깨부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국내 종목을 좀 대응한다라고 하면 요 캔들 포인트를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보면은 거의 한 3만 원까지 내려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감당해야 될 조정 포인트가 커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기까지 지금 양적 컴퓨터 관련주들이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쉼없이 빠질 거예요. 차트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그럼 매물대가 너무 거칠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OBV 깨지고 거래량 깨지고 차트 깨지고 추세 깨지고 다 깨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지금 어쨌든 요 구간까지 잡혔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만 허용 범위로 두시고 좀 짧게 매수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구간이 좀 깨진다라고 한다면 뭐 그래 너 더 좀 뭐 잡는다라고 하면 뭐한 여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보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는 자리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구간 내까지만 지금 포지션에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좀 버텨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아니라면 일단 여기서가 이탈된다라고 하면 일단 대응을 하시고 나서 여기서 지지가 확인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양적 컴퓨터는 초전도체 테마와 좀 유사할 정도로 그 기대감에 따른 가능성이 좀 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눌림목에 따른 반등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재료 간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내 뭐 아톰을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조정폭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아톰이랑 몇몇 종목 말고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차트가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 투심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접근하더라도 요 구간 이탈하면 일단은 대응을 좀 보는 포지션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리게팅 컴퓨터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리게팅 컴퓨팅 또 마찬가지로 데이마켓에서 4% 정도 오르고 있죠. 물론 데이마켓 같은 경우는 허수성이 커요. 데이마켓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런 본장에 있어서 구간이 이탈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수급이 애프터마켓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본장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적 컴퓨터 관련주들에 대한 시선이 분명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눌림목을 오히려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어쨌든 강세가 나와줬죠. 바로 50%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양적 컴퓨터에 대해 맺힐 수 있는 거래대금이 크다라는 거고 이 말 그대로 가능성에 인식해서 베팅하는 흐름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요구만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명확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처럼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세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온큐와 같이 이 최하단 장기 이평선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요 같은 경우는 중기 이평선 완벽하게 그냥 체크하면 되는 부분이죠. 네, 요렇게 체크를 하셔서 여기까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아이온큐는 불명 그 아까 장기 이평선 건드리러 가는 중일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리게팅 컴퓨팅 역시도 좀 간접 지표로 활용을 하시면서 이 구간 깨지면 좀 이탈하신다는 좀 방향으로 아톤 역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방으로는 이 박스권 뚫으면은 다시 한번 차트 안착 구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 요렇게 올라왔다가 대추세 파동 한번 갔다가 요렇게 갈 가능성이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양적 컴퓨터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 박스를 돌파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시세를 차익을 실현하기를 좀 말씀을 드려요. 1차 시세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바로 뚫어준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안 눌리고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뚫어주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뚫어주고 나서 여기 지지 받으실 때 다시 한번 지지 받으실 때 요때 매수를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 1차 시세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잔여 비중은 여기서 계속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요 구간까지 가는 거 보고 나서
여기서 2차 시세 차익을 이제 마무리를 하실 준비를 하고 오히려 바로 뚫고 간다 이러면 여기서 한 불타기 한 번 정도는 해도 괜찮겠죠.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1차 시세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눌린다라고 할 때 여기까지 눌리네. 이때는 본전 매물이겠죠. 본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 아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톤을 빗대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정도 한번 고려할 수 있겠죠.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아톤이라던가 우리나라 종목의 이런 양측 컴퓨터 관련 좀 보셔야 됩니다. 리게팅 컴퓨터나 아니면은 아이온큐랑 좀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죠. 우리나라 종목이 아이온큐나 리게팅 컴퓨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리게팅 컴퓨팅과 그리고 아이온큐의 시세를 우리나라 이 양측 컴퓨터 관련주들이 추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눌림목이 확인이 되었죠. 눌림목이 확인이 되었고 중기 이평선을 지금 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전고점이죠. 전고점 꼬리를 맞고 지금 조정을 받은 부분인데 지금 왜 이게 한 번에 가지 못하느냐? 눈치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온큐도 그렇고 리게팅 컴퓨팅도 그렇고 구간이 아직 애매해요.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나서 오늘 CPI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테크주들 영향성을 끼칠 수 있는 어쨌든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눌림목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단타로 좀 짧게 내가 이 종목을 좀 대응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시면 언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아이온큐나 리게팅 컴퓨팅이 만약에 상승세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눌림목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 종목 역시도 여기서 1차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시가 갭이 시작한다라고 보면은 요때 접근을 하면서 단타로 시초가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아톤도 그렇고 리게팅 컴퓨팅이나 아이온큐도 그렇고 이 추세적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추세가 타는 와중에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눌림폭 크게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온큐와 일단 리게팅 컴퓨팅의 중기 추세가 이탈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아톤 역시도 좀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맺혀 있는 매집 힘 자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의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지금 맺혀 있는 매집 강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투주 투경 달고도 갈 힘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대응 방향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은 찬란한 토크 시간 여기서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 증시의 허리를 끊었습니다. 허리를 끊었고 이제 2영업일 남았는데 1월이 상당히 짧죠. 또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바로 설 연휴에 대한 경계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입장 뭐 FOMC도 우리는 설 연휴를 가져가지만 미국은 FOMC를 또 앞두고 있죠. 예, 그 포인트에 대한 경계심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이 애매하게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투심이 꺾여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좀 차트라던가 이런 방향성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간접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 하루도 모두 좀 좋은 결과와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찬란한 토크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